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렌즈 재질의 특성 해서 뭐 수분성, 뭐 산소 침투성 뭐 이런 것들에 배웠고 함수율 뭐 이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라고 해서 소프트 렌즈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어요. 그래서 소프트 렌즈가 이제 뭐 그룹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아니면은 뭐 모노머를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하드 렌즈의 이제 재질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PMMA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 렌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제 PMMA 혹은 RGP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나오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제품들 그 종류들도 나오는데 크게 이 두 가지가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우리가 각 재질마다의 이제 특징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경 재료학을 배울 때도 각 소재마다의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좀 특징들을 외우고 다른 거랑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위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PMMA는 가장 뭐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MMA가 모노모로 사용이 돼서 MMA가 여러 개가 있어서 PMMA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쉽게 이해를 하려면 유리와 형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생산이 쉬워요. 그래서 초기 하드렌즈 초기 하드렌즈를 이 PMMA로 조금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광학적으로 투명하고요. 투명이겠죠.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색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공수정체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인공수정체의 색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정체도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이 PMMA를 사용을 하고요. 가장 큰 특성은 재질이 단단해요.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잘 휘지도 않고 이게 광학적으로도 투명하고 색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조도 쉽다라고 했잖아요. 생산이 쉽다라고 한 것처럼 만들기도 쉽고 광학적으로도 투명하고 재질도 단단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좀 단점이 명확합니다. 산소 투과성이 매우 낮고 수분성이 떨어집니다. 산소 투과가 거의 안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유리막처럼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산소 통과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수분성이 떨어집니다. 수분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수분성을 배울 때도 알겠지만 렌즈의 착용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막과 계속 마찰도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 착용감이 좋지 않고 침착물, 그러니까 침착물이든 침전물이든 잘 생기나 이게 잘 세척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하드렌즈나 다른 콘택트 렌즈를 만들 때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단단하기 때문에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함수율이 왜 낮춰야 하냐면 함수율이 너무 높아 버리면 렌즈가 찢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함수율을 조금 낮출 때 이 PMMA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MMA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고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CAB 요거는 이제 PMMA가 산소 투과성이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산소 투과성 렌즈. 그러니까 산소 투과성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렌즈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렌즈도 수분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소가 투과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산소 투과성이 좋다 보니까 재질이 굉장히 잘 휘어요. 좀 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잘 휘고 흠집이 잘 나는 이유는 CAB 재질 자체는 사실 교차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교차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쉽고 약간 두꺼워요.
결합을 할 때 교차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돼야 약간 좀 단단하게 되고 그게 좀 얇아질 수가 있는데 교차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렌즈도 조금 두껍고 네, 잘 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렌즈 두께가 두껍고 침착물이 생겨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CAB를 나온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최초의 산소 투과성 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실리콘입니다. 우리가 실리콘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언제 배웠을까요?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그 우리가 소프트 렌즈를 배울 때 소프트 렌즈의 장점은 이제 조금 착용감이 좋은데 산소 투과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실리콘이라는 하드 재질을 포함시켜서 실리콘이 산소 투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산소 투과를 높이고 소프트 렌즈 갖고 있는 착용감 혹은 함수율을 조금 좋게 만드는 거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실리콘이 이제 하드 재질에 제가 들어간다고 했었으니까 그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실리콘의 가장 큰 특징은 디케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산소 투과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다 이 실리콘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리콘에 관한 거일 거고 실리콘이 들어가면 디케이 값이 좋기 때문에 산소 투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소 투과가 많이 되면은 좋긴 한데 하나의 단점은 재질이 약해져요. 그리고 수분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실리콘 하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실리콘 디케이 높다. 근데 수분성 떨어진다. 그리고 약하다. 재질이 약하다. 이렇게를 세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산소 투과율이 좋고 수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드로겔과 어느 정도를 결합을 해서 수분성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실리콘 재질의 가장 큰 특징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아크릴레이트. 이거는 뭐냐면 실리콘이 산소 투과성이 좋잖아요. 산소 침투성이 좋잖아요. 산소 침투성 좋다. 근데 아까 단점은 재질이 약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단단한 게 뭐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드렌즈를 배웠을 때 PMMA가 있었죠. PMMA의 단단함과 이 실리콘을 같이 중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MMA가 단단한데 산소 투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PMMA의 산소 침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 위에 실리콘 첨가 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리콘의 장점인 산소 투과, PMMA의 단점인 단단함을 합친 거다, 중합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리콘도 수분성이 안 좋고 PMMA도 수분성이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렌즈의 수분성이 좋지 않아서 3시, 9시가 충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수분성이 좋지 않으면 결막과 이제 그러니까 렌즈 위에 눈물이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그 위에 눈물이 이렇게 맺혀야 결막이 왔다 갔다를 하는데 이 앞에 눈물이 잘 맺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되지 않고 끝까지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눈이 있으면 눈꺼풀이 이렇게 위아래로 와서 다 닫히고 열리고 다 닫히고 해야 되는데 수변성이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다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순목이 되기 때문에 3시, 9시 염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 9시 염색 혹은 충혈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불완전한 순목이구나.
이거를 같이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썼을 때 뭐 부작용 이런 게 나오면 뭐 3시 9시 충혈 염색 뭐 이런 게 많이 나올 텐데 그거는 다 이 불완전한 손목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과 PMMA를 합쳤으니까 재질은 담담할 거고 디케이도 양호할 거다. 그리고 다른 특징직은 뭐 긁힘에 대한 저항성도 좋고 눈물에서 단백질이 좀 잘 침착되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실리콘에다가 공중합체인 메탈크릴레이트가 이제 모노머로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 메탈크릴레이트가 사실은 PMMA처럼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에요. 근데 그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 소독 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실리콘에다가 메탈크릴레이트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중합이 되는 건데 그 메탈크릴레이트의 특징 때문에 조금 단단하지만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열 소독 시 렌즈에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같이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복잡하면 그냥 큰 특징만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FSA 플리오실리콘 아크릴레이트인데 뭐 FSA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RGP 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재질이고요. 하드 렌즈에서 디케이 값이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PMMA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산소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산소 투과를 조금 좋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이 RGP, FSA 아니면 플리오실리콘 아크릴레이트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균성도 좋고 침전물 문제가 덜하다. 우리가 실리콘이든 아니면은 뭐 PMMA든 실리콘 아크릴레이트든 CAB든 다 수분성이 나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용감도 안 좋고 했었는데 이 FSA, RGP 렌즈는 수분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요즘에 사용이 되고요. 눈의 충혈도 적을 거고요. 건선안에도 이제 비교적 잘 사용이 될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산소 침투성 좋고 친수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학적으로 안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PMMA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드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소프트가 조금 더 크잖아요. 소프트 렌즈가 더 클 거고. 근데 그 하드 렌즈 중에서도 이게 RGP라고 하면 PMMA는 더 작을 거예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 그래서 크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스틸렌. 이 스틸렌 렌즈는 굴절률이 굉장히 높고 비중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폼 렌즈의 중심부 재질로 사용을 하는데 소프트폼 렌즈가 뭐냐? 이거는 이제 렌즈의 중심부 있잖아요. 광학 중심부는 하드, 주변부는 소프트. 이런 설계로 되어 있는 렌즈예요. 소프트폼 렌즈가. 거기서 중심부는 하드라고 했잖아요. 그 하드 렌즈를 이 스틸렌을 사용을 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 소프트폼 렌즈를 언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원추 감막을 교정할 때 이 스틸렌을 사용을 합니다. 그 소프트 렌즈, 소프트폼 렌즈를. 왜냐면 원추 각막이라는 건 각막의 중앙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단단한 재질로 조금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드 렌즈 자체는 착용감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중앙부를 하드로 만들어서 원추 각막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주고 주변부는 소프트를 만드는 소프트폼 렌즈의 중심부를 이 스틸렌을 사용을 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스틸렌 렌즈는 부정 란시를 교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안경광학이나 뭐 안경학 개론 이런 시간에 배웠을 텐데 부정란시 처방은 하드렌즈가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거 아무래도 콘택트 렌즈 시간이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부정란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있으면 이 콘택트 렌즈 말고도 뭐 안경학 개론 아니면 안경 광학 아니면 국시에 나오는 문제를 풀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 부정란시는 눈의 굴절면이 불규칙해서 빛이 이제 굴절이 돼서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그 굴절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눈의 굴절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눈의 굴절면이라고 하면은 뭐 각막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각막이 울퉁불퉁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 선으로 이렇게 맺히는 부정란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망막에 상을 맺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정란시는 안경이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는 교정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하드렌즈로 교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하드렌즈로 어떻게 하길래 그게 교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그리고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앞에가 각막인데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드렌즈를 이 앞에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눈물이 차는 거예요. 이 컨택트 렌즈와 각막 사이에 눈물이 찹니다. 요거를 이제 누액 렌즈라고 해요. 눈물이 렌즈 효과를 주는 겁니다. 사이에 눈물이 차서. 그래서 이 누액 렌즈가 이 각막의 울퉁불퉁한 데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균일한 표면 상태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 누액 렌즈가. 그러기도 하고 이 하드 렌즈가 단단해서 조금 뭐 각막이 눌려서 여기가 평평해진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누액 렌즈의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액 렌즈가 이제 균일한 표면을 만들어 주면서 부정란시를 조금 교정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이것도 각막 위에 착용을 하는 건데 요거는 왜 부정란시의 교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하드 렌즈는 각막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눈물 위에. 근데 소프트 렌즈는 각막에 이렇게 착 붙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이랑 누액 그 컨택트 렌즈 사이에 누액이 굉장히 얇은 층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각막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드는 각막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눈물층이 눈물이 이루는 그 층이 두껍기 때문에 누액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 균일한 표면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란시를 교정할 때는 하드 렌즈가 좋다. 그 이유는 누액 렌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틸레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 불소 중합체. 요거는 FFP라고 하는데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실리콘 없이 불소만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불소만 함유되어 있는 하드 콘택트 렌즈 재질의 이름을 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 FFP를 바로 고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연성, 그러니까 플렉서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부드러운 불소 중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질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하드 재질 치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 연성 불소 중합체, 그러니까 플러서블하다는 그 F이고요. 요거는 렌즈에 표면 처리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물이 잘 붙어요. 물이 잘 젖고. 그래서
이런 산소 투과성이나 수밀성이 좋고 오염물질이 잘 붙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각막 난시가 교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드렌즈의 장점은 각막이 각막 난시를 교정하는 데 하드렌즈가 굉장히 좋잖아요. 각막을 조금 누르는 것도 있고 누액 렌즈를 통해서도 교정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각막 난시를 교정하는 데 하드렌즈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연속 불순 중합체 FFP는 이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각막 난시를 정확하게 교정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드렌즈 재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있을 거고 하드 콘택트 렌즈가 있을 건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RGP가 하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 렌즈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 재질의 함수는 당연히 소프트가 좋겠죠. 소프트가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더 부드럽고. 렌즈의 수명은 아무래도 소프트 렌즈는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렌즈가 잘 찢어지기도 하니까 RGP, 하드 렌즈가 수명이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 RGP, 하드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인 산소 투과성이 소프트 렌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산소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눈에는 더 좋을 수가 있지만 단점은 착용감이 안 좋죠. 수분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소프트 렌즈가 초기 착용감은 더 좋을 거고 산소 투과성은 하드가 좋을 거다. 그리고 하드 렌즈가 소프트 렌즈보다 더 작죠? 그리고 RGP보다는 PMMA, 이것도 하드지만 PMMA가 더 작을 겁니다. 크기가 작다. 그러면 우리가 이 렌즈의 직경을 이용해서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RGP 렌즈와 소프트 렌즈를 비교했을 때 하드 렌즈의 장점 혹은 소프트 렌즈의 장점 이런 거에 그런 게 나와요. 상 번짐이 크다. RGP가 상 번짐이 클까요? 소프트 렌즈가 클까요? 정답은 상 번짐이 큰 건 소프트 렌즈가 상이 더 많이 번질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하드 렌즈가 더 잘 번질 거예요. 어떨 때냐면 우리가 이렇게 각막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위에 렌즈가 있을 건데 자연스럽게 렌즈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눈을 뜨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 렌즈가 쭉 내려와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끝에 더 잘 걸려요. 하드 렌즈가. 그리고 소프트는 더 길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 내려와도 끝에 걸리지 않고 중간 부분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걸리면은 수차부에 걸리기 때문에 비점 수차나 이런 것 때문에 상이 굉장히 퍼져 보이는 번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렌즈가 작을수록 상이 더 많이 번져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이 더 많이 번져 보이는 순서대로 하면은 PMMA가 제일 많이 번져 보이겠죠. 왜? 크기가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에 RGP, 그 다음에 소프트.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직경이 작을수록 이게 조금만 내려와도 렌즈 끝부분에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렌즈가 조금만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도 렌즈 끝부분에 걸려서 상이 번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 적응 기간, 당연히 하드가 수분성도 안 좋고 좀 딱딱하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더 길 거고 시력 교정 효과는 둘 다 좋은 편이지만 RGP 렌즈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 렌즈는 아무래도 이제 유리와 조금 유사한 구조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질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함수율도 낮기 때문에. 근데 소프트 렌즈는 오래될수록 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명이 RGP가 더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전물이나 오염, 그리고 합병증,
이런 것들은 소프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율이 높은 특성 때문에 침전물도 더 많이 침착될 거고 오염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시 억제 효과는 RGB, 하드는 어느 정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근시라는 거는 안축장이 길어지면서 근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드는 이 각막을 누르기 때문에 안축장이 길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근시 억제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하드 렌즈는. 근데 소프트 렌즈는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소프트 렌즈와 RGP를 비교할 때도 있지만 RGP와 PMMA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노트를 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PMMA랑 RGP. 크기는 PMMA가 더 작다라고 했어요. 크다. 이 크다는 그냥 PMMA를 비교했을 때예요. 그리고 산소 투과율은 RGP. 산소 투과. 그래서 산소 투과가 좋기 때문에 합병증도 적을 거고. 그리고 표면의 수변성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PMMA는 수분성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직경은 RGP가 크기 때문에 PMMA보다 상 번짐이 덜할 거다. 근데 이 산소 투과율도 좋고 약간 표면의 수분성도 좋고 함수율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침전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MMA랑 RGP의 조금 차이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하나만 추가를 한다면, 소프트 렌즈와 소프트와 하드를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안경 흐림. 안경 흐림이 어떤 게 더 많은지. 안경 흐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렌즈를 끼다가 집에 도착을 하면 렌즈를 벗고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안경을 렌즈를 벗고 안경을 썼을 때 일시적으로 좀 흐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막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 각막이 다시 이렇게 원래 자리까지 나오는 동안 안경을 쓰면 좀 흐려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막이 많이 눌려 있을수록 안경 흐림이 크겠죠. 그래서 하드 콘택트 렌즈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 흐림 현상이 많을 겁니다. 왜? 각막이 눌러 있기 때문에 그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쓰면 좀 흐려 보이는 시간이 좀 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렌즈의 재질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소프트는 어떤 게 있고 하드는 어떤 게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소프트와 하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고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렌즈를 제조 공정, 그러니까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거는 크게 세 가지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소프트 렌즈의 제조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1번, 첫 번째는 선반 절삭, 2번은 주형 주조, 3번은 회전 주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선반 절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뒤에 내용을 배워보면 아 요거는 왜 하드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실시할게요. 이게 선반 절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뒤에 더 자세히 내용을 볼게요. 먼저 1번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을 보면
이 폴리머가 굉장히 탈수된, 그러니까 딱딱한 형태, 고체 형태의 이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이렇게 절단을 한 다음에 이 재질을 선반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다이아몬드 툴 같은 걸로 후면을 먼저 이렇게 깎는 겁니다.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 선반에 놓고 선반을 돌리면서 칼로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절단을 하는 거예요. 절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면이 나오면 앞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이젠 전면을 자르기 위해서 이제 접착용 왁스를 사용해서 전면 틀에 다시 끼우는 거예요. 여기 붙인 다음에 전면에도 이제 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렌즈가 이렇게 나오면 건조 상태에서 이제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으면 착용감도 안 좋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는 뭐 돋보기 같은 걸로 보아서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식염수에 담아서 수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게 수화된 렌즈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식염수가 채워진 유리병에 넣고 이제 멸균기로 소독을 하고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선반절삭법이라고 하는데 쉽죠? 말 그대로 절삭, 칼을 이용해서 절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폴리머를 틀에 고정한 다음에 칼이나 다이아몬드 툴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후면을 가공하고 전면 가공한 다음에 건조된 상태의 렌즈를 가장자리에 매끄럽게 만든 다음에 수화시킨다. 그리고 멸균시켜서 이렇게 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유리병에 넣고 멸균시키고 이제 출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선반 절삭이라는 거는 주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제조할 때 쓰이는 방법이래요. 왜냐면 우리가 고체의 폴리머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좀 딱딱한 거. 그래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제조할 때 쓰이는 방법이고 단추 모양의 고체로 된 재료를 가공, 선반을 해서 절삭을 한 뒤에 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림 있죠? 이 그림을 한 줄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단추 모양의 고체로 된 재료를 가공 선반으로 절삭한 후에 수화시켜서 이제 렌즈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게 이 한 줄이고요. 그래서 기본 망곡 아니면 주변부 망곡에 따라서 후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 후면의 칼을 이용을 해서 망곡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굴절력을 고려해서 전면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 굴절력이 높았을 때 그러면 주변부가 조금 두께가 두꺼워져야겠죠? 내면은 구면 처리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렌즈가 어쩔 수 없이 칼로 이렇게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 표면의 광택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매끄럽게 가공이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크게 배율을 해서 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표면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 칼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점은 이제 렌티큘러 디자인이라고 해서 고도 근시인 사람은 주변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꺼울 텐데 여기를 조금 줄여둘 수가 있어요. 크기를 인위적으로 여기만 깎아서 그런 식으로 렌티큘러 렌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 칼을 이용을 해서. 그 대신 대량 생산이 어렵고 렌즈 표면의 광택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주용주조 요것도 그림을 한번 볼게요. 뭐 요것도 뭐 재료학 시간 때 잘 배웠을 거니까 이렇게 상틀 툴이 있고 하틀 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하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요거는 그리고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말씀을 해드린 거고 그 상하 틀 안에
액체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액체 모노머를 먼저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상틀은 말 그대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니까 전면을 관리를 할 거고, 하틀은 이제 후면을 공유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액체 폴 모노머를 넣는 겁니다. 이런 몰드에 액체 모노머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만들어진 틀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에 여기에 액체 모노머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많은 양의 모노머들은 이렇게 아예 닫혔을 때 바깥으로 빠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노머에다가 자외선 그리고 열을 이렇게 조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렌즈가 중압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연마한 다음에 식염수에 수화시키고 멸균한 다음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가장 특징은 이렇게 몰드를 만드는 겁니다. 위아래 몰드를 만들고 거기에 액체 폴리머를 놓고 그 두 개를 이렇게 누르는 거다.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붕어빵 같은 거 만들 때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이렇게 붕어빵 재료를 넣고 위아래를 닫으신 다음에 열을 가해주면 그게 그 상태로 중압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몰드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액체 모노머를 넣고 그거에 이제 자외선이나 열을 가해서 렌즈를 중압을 시켜서 렌즈를 만드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연마하고 수화시켜서 판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틀을 한 번에 사용을 하면 여러 개의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우리가 붕어빵 파는 것처럼 이렇게 틀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모노머를 넣고 상틀을 이제 하트를 이렇게 막 다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면 커브와 후면 커브는 내가 만드는 틀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면과 후면을 독립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 이런 틀에다가 모노머 놓고 이거를 위아래로 해서 이쪽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렌즈 제작이 굉장히 쉽겠죠. 그냥 위아래로 몰드만 만들어 놓은 틀이 있으면 그 안에 모노만 넣고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건 생산비가 저렴할 거예요. 언제? 이미 틀이 만들어진 상태면 모노머만 넣고 찍어내듯이 만들면 되니까. 이미 몰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는 생산비도 저렴하고 균일한 품질의 렌즈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노머 넣고 찍고 빼고 모노머 넣고 찍고 자외선을 열 주고 빼고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장비가 고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몰드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 포함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콘택트 렌즈를 제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이 한 디자인이면 몰드판을 계속 그냥 똑같은 거를 쓰면 되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이 몰드를 여러 개를 제작해야 돼요. 어떤 거는 뭐 비구면 처리가 되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구면, 어떤 거는 가운데는 구면, 뭐 이렇게 평평한 거 이런 식으로 여러 디자인의 콘택트 렌즈를 만들려면 몰드판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몰드판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콘택트 렌즈를 제작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일정한 품질의 렌즈를 좀 많이 만들 때, 그러니까 소품종 다생산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말 그대로 틀을 만들고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회전 주조법. 요거는 조금 쉬워요. 요거는 후면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면 틀만 만드는 겁니다. 전면 툴을 만든 다음에 이런 전면 툴에다가
액체 모노머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막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 모노머들이 이렇게 차 있다가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모노머들이 차 있었을 거예요. 모노머를 넣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막 회전시키면 이 원심력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려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말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높이는 조금 낮아지면서 이렇게 주위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거에 따라서 렌즈가 중안부에만 있던 게 사이드로 이렇게 높아지는, 이렇게 렌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자외선이나 열을 가해서 이것도 중압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연마를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염수에 수화시키고 다시 이제 렌즈를 판매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회전하는 틀, 그러니까 그 틀에다가 액체 상태의 모노머를 주입시키고 그 틀을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해서 폴리머가 가장자리로 퍼지게 하는 동시에 이제 자외선을 중합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렌즈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 렌즈의 변수, 뭐 두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모노머가 얼마나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렌즈 두께가 바뀌겠죠. 모노머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리 회전을 많이 시켜도 모노머를 적게 넣었을 때보다는 렌즈 두께가 두꺼울 거잖아요. 그리고 렌즈 회전 속도,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겠죠. 더 멀리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 그리고 모노머 양, 아니면 주형, 그러니까 앞에 틀의 형상에 따라서 이게 변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후면 곡선이 더 가파르게 되어 근시 굴절력이 높아질 거고,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통 같은 거에 물을 넣고 막 돌리면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주변부로 많이 들어가고 가운데가 움푹 패이게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부가 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근시 굴절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후면 커브는 당연히 그런 비구면이 되겠죠. 아까 절삭은 구면이었는데 이 회전주전법은 비구면이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표면 처리가 굉장히 매끈해요. 왜냐면 칼로 깎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모노머가 바깥으로 퍼지는 거니까 매끈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자리 처리가 얇아요. 가장자리가 얇겠죠.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자리 처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회전하는 틀이 여러 개만 있으면 대량 생산도 가능하겠죠. 그걸 동시에 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렌즈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는 건 커브 자체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회전하는 속도, 모노머, 양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막 커브에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 대신 저렴하고 대량 생산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굉장히 얇고 부드럽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만드는 제조 방법도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선반절삭, 두 번째는 주형 주조, 그리고 세 번째는 회전 주조가 있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우리가 회전 주조랑 주형 주조는 액체 모노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을 할 때, 제조를 할 때 사용이 되고, 이 선반절삭은 아무래도 고체 모노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드렌즈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